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인도네시아는 건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초여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폭우와 태풍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부자와 난죽 같은 지역은 인도네시아지만은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심은 농민들이 밭에 양수를 하느라 바쁘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칼리만탄 같은 데는 잘 익은 천연 두리안이 로컬 현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열대 과일이 풍성한 인도네시아 계절에 우리는 참 즐거운 계절을 맞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뭄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난 7월 6일 중부자와 디엥고원에 하얀 된소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뭔가 고의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면은 인도네시아다 한 번쯤은 눈이 내려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도네시아에 된소리가 내리고 얼음이 온 것입니다. 물론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 분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된소리가 내리긴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바람까지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척 춥다고 합니다. 뜨만군 같은 도시를 보면요, 낮에도 13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밤에는 매우 추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감자밭을 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내린 된소리로 디엥고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감자 수확량이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값이 그렇기 때문에 감자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자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번 추위에 다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심을 감자부터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 때문에 도무지 아시안 게임이 잘 뜨질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나엔 운동장도 다 수리를 했고요.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 아파트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된 모양입니다. 그동안 자카르타와 팔렘방 시 당국은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경전철, LRT도 놓고요, 자동차 홀짝제도 실시하는 등 정말 많은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안 게임은 북한 비핵화 이슈가 뜨고요, 월드컵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좀 나아지려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중 간 무역 보복전이 전개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주말 자카르타시 당국은 끄마요란에서 아시안게임 성공 기원 행사를 크게 열고요, 적극적으로 아시안게임 홍보에 나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베이라고 하는 한 여론조사 기관이 2019년 대선 부통령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코위 현 대통령과 프라보오 그린드라당 총재가
다시 한번 대결할 경우를 가정해서 조사해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조코이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설 만한 후보로 골가르당 총재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씨가 있고요. 그리고 헌재 소장을 지낸 바 있는 마푸드 MD가 있고요. 띠또 까르나비안 현 경찰총장, 그리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물도코 예벽 장군, 또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점을 받은 후보는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돈을 다루는 장관이 최고 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브라보 후보 측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우선 가토 누르만티오 전 합참의장이 있고요. 아구스 하르무르티 유도노, 그러니까 민주당 총재의 아들이죠. 아니스 바스웨단 현 자카르타 시장 등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가토 누르만티오 예벽 장군이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점수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과 브라보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미 부통령 후보를 내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곧 공개할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은 최근 공개된 LSI의 여론조사 결과하고 다소 거리가 있고요. PDP 당과의 조율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발표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DP 당과의 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에 조코이 대통령 런닝메이트는 누가 될지 참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 지명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하게 자기 부통령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브라보 후보도 PKS당의 초강수 그런 어떤 요청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보 후보를 보면은 판당의 줄키플리 하산하고 민주당의 아구스 하르묵디 유도노, 그리고 골가르당의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PKS당이 그린드라 당과의 당대당 협력까지 깰 수 있다고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KS당은 아무 조건 없이 그린드라 당과 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번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인도네시아 논미가스 124개 수출 상품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제품처럼 관세를 더 매길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인 줄만 알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이런 소식에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저 소량의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즉각 GPS를 가지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도 9일 아침 관계장관들을 불러서 대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은 별다른 묘책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다행히도 인도네시아 섬유 제품은 124개 과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합판과 면, 농산물, 그리고 새우, 게 등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GPS라고 하는 것은요, 개도국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호혜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3년 베트남과 일본이 TPP에 가입할 때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GPS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다시 GPS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 네티즌 사이에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악의성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자 콤파스 신문이 문화와 인권연구소의 파자르 리자라고 하는 분의 조코위와 반중국, 그러니까 안티 띵곡 정서란 오피니언이 전해지고 있어서 좀 풀이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 출신 사람이고요. 공산당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흑색 선전에 더 이상 속지 말라고 하는 의견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무슬림 강경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강경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슈를 보면요. 수백만이 넘는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슬라웨시 동남부의 모로왈리 니켈 광산 지역과 찌까랑 메이카르타 아파트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홉 전 자카르타 시장을 구속해버렸기 때문에 일시 공사를 중단하긴 했지만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대규모 간척지구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은 또 얼마나 이렇게 많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중국인 정서는 수하르토 정권 시절, 그러니까 신질서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최고에 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공산당, 반중국인, 안티 띵곡, 그리고 이슬라모피아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반이슬람 이슈가 정치판을 휩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기독교 혹은 반카톨릭 정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조사한 국민 정서를 보게 되면요. 0.8%만이 반중국인 정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ISIS는 25.5%나 싫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슬람 테러와 IS를 멀리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반중국인 정서로 정치권을 물들여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 오피니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부터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설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원자력 발전을 폐기한다고 했지만은 인도네시아가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파워젠 아시아 히터라고 하는 한 연구기관의 존 스턴 이사가 제73차 국립전개날 행사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남은 것은 원자력 에너지뿐이라고 운을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시 노출되는 방사능을 크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이미 영국은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2011년 후쿠시마 쓰나미로 원전이 누출됐다고 하는 낭설이 돌았던 일본도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력 발전이 제일 저렴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컴파스 신문은 서부자와 수메당의 자띠 그대댐 사진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전 원자재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7.22%, 천연가스가 24.82%, 그리고 경유가 5.81%, 그 외 지열이라든지 바이오매스 혹은 솔라 태양광이죠. 그리고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12.15%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데다가 고비용의 한계성마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슨 만화 영화 하나 때문에 잘 나가는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이제는 저수지까지 솔라 발전을 하겠다고 한다니까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 수준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자카르타 시내가 엄청 막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게임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방학을 맞았기 때문에 자카르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비행기 티켓과 호텔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또 자카르타 반둥 인근의 분짝이라든지 찌아테르 온천 등 유명한 관광지들은요, 나가는 고속도로도 막히고 주말 평일 관계없이 꽉 막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주말 일정을 짜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9일 자카르타 경찰은 템포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따만미니 안에 있는 스노우베이 워터파크 사장 K씨를 다시 체포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7일 K라는 분과 투자자들 그렇게 서너 명의 그 한국 사람들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서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보고 그 대신에 16억 루피아를 보석금조로 받고 그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알 수 없는데 한국인이 마약을 복용하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